네, 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혼 많이 났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책상 정리가고 싶고 네. 숙제하다 보면 TV가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지주 기자, 이 집중력 부족한 아이들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네. 좋아하는 TV 볼 때, 네. 뭐 또 야구나 축구할 때 그렇게 집중력 좋은 아이가 숙제할 때 왜 이렇게 바쁩니까? 해야 될 게 왜 이리 많은지 1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네. 인내심에 한계가 올 때가 많은데 하지만 어찌 보면은 잠시도 못 앉아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자 특권일 수 있습니다. 8살 정도면은 10분 집중이 평균치라지만요.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게 정상, 비정상이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데 그 방법 살펴보고 집중력에 좋은 학습 환경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즐겁게 노는 아이들, 그 해맑은 모습에 보는 이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교육열 높은 요즘 세상,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는지 부모들은 걱정입니다. 뭐 하자고 하면은 집중 못하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애가 좀 산만한 것 같고. 뭐 한글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하는데 한 자리에 이렇게 계속 오래 앉아있는 게 아직은 힘드니까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이 집 고민도 비슷합니다. 올해 현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직은 공부보다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더 즐거운 때지만 엄마는 늘 걱정입니다. 현서가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컴퓨터가 많이 있고 좀 놀다가 숙제를 하다가 놀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실제로 현서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10살 언니와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8살 평균 집중 시간이 10분. 하지만 현서는 옆에 있는 언니를 보느라 처음부터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제 좀 마음을 잡나 싶었는데 공책에 붙어있는 종이를 찢어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현서에게 식사 시간은 그저 즐거운 놀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혼자 남은 현서, 엄마는 딸의 집중력이 걱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집중력이 좀 좋아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자, 딸이 과연 괜찮은 걸까? 현서와 함께 아동발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뇌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가 느끼는 것들과 그 느낀 것들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청각 인지 능력 검사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자극을 뇌가 정확하게 인지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불빛을 보거나 소리가 났을 때 아이가 반응하는 속도를 보고 눈과 귀의 정보 처리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신경 검사는 길다란 실험 도구를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눈을 살피는 건데요. 눈은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을 통해 뇌 기능을 파악하는 겁니다. 외부 감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감각 민감도 검사와 평형이나 균형 능력을 알아보는 손의 통합 검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봤을 때 좌뇌의 능력에 비해서 우뇌 기능들이 한 15% 정도 차이가 나고요. 뇌의 발달이 고르지 않으면 뇌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려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서도 한 가지 일에 쉽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 운동을 겁니다. 통해서 저희가 전두엽의 기능을 올리게 되면 전두엽이 하는 집중력에 대한 부분 조절을 좀 더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 높이는 운동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공놀이처럼 하는 표적 운동인데요. 아이 시선 높이 하나, 그리고 20cm 위에 또 하나, 모두 2개의 표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정한 박자로 위아래를 번갈아가며 표적을 맞히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자극되고요. 전두엽의 기능이 향상되면 분석 능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테이프를 바닥에 2m 정도 붙여서 중심선을 만들어줍니다. 중심선을 따라 걸으면서 박자에 맞춰서 구구단을 외우는데요. 1학년인데 참 똑똑하죠. 박자에
맞추어서 걸을 때 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요.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선 환경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봤는데요. 자, 우선 아이의 방을 먼저 살펴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언니와 현서의 책상이 문제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랑 나란히 있는 거는 공부에 조금 방해가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기게 환경을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의 구조를 바꿔봤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독립적인 아이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책상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잡다한 물건들이 보여서 집중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깔아서 가려주는 게 좋고요. 그 위에 책꽂이와 필기구를 올리면 공부할 의욕이 생깁니다. 여기에 작은 화분까지 올려주면 책상에 애착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싹 바뀐 책상, 공부할 맛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공부 계획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요. 공부는 주 단위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공부하는 그 순서를 외우게 돼요. 주간 계획표를 세우면 한 주의 일과가 미리 정리돼 있어서 일을 미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을 미루면 내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상 앞에 붙이면 목표 의식도 더욱 뚜렷해집니다. 바뀐 책상에서 숙제하는 현서, 자신 있게 책을 펴고요. 연필도 쥐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딸을 보는 엄마 흐뭇합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다 맞았어요. 네, 이렇게 칭찬은 적극적으로 해주고요. 만약 아이가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은 아이는 숙제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때문이죠. 잘했어. 보면서도 더 잘할 것 같고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놀 땐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땐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집중력 위해 부모가 할 일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